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간밤에 몸살 때문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어젯밤에 아주 좋은 음식 먹고 갑자기 뭐 음식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낮부터 슬슬 몸살이 오더니 어젯밤에는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역시 승리는 성공은 건강이다. 네. 이거였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시작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위너입니다. 더욱 단단하게, 강건하게 오늘 하루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경기도와 강원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오늘 8도로 예상됩니다. 흐리고 눈이 오겠다는 예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주차 부처 업무 보고가 재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게 됩니다. 네, 쫄깃쫄깃하죠. 이 대통령의 업무 보고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한 다른 일정들이 있게 되는데요. 제가 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눈 건강도 중요합니다. 눈 건강도 중요하다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요. 오늘 아침 신문 브리핑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 전 본부장, 윤영호 씨죠. 네, 윤영호 씨가 특검 조사에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치인 3명을 통일교 천정궁에 초청하려고 했고 이 가운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만 응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윤영호 씨는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고가의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요. 정권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전재수 의원은 뇌물 혐의,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분했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본부와 관련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당사자들은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중국 온라인몰 타오바오에서 쿠팡 계정을 구매해 실제 로그인까지 가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정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함께 제공됐고 판매자가 인증번호까지 전달해 2차 인증을 통과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와, 충격적이네요. 전문가들은 스미싱과 크리덴셜 스토핑 수법이 악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피싱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따라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네요.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들의 의대 진학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대 신입생 중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은 4.5%로 공대와 자연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일부 수도권 의대에서 신입생 4명 중 1명이 해당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이었다. 정부가 재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강화했지만 재수생 등은 대상에서 빠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재보다는 이공계 진학 유인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립대학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사립대 총장 협의체인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등록금 인상 한도를
둔 현행 제도가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대학에만 지원하던 국가 장학금 2 유형을 2027년 폐지할 예정이지만 법정 상한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립대들은 17년 동안의 등록금 동결로 교육 투자의 한계가 누적됐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5 대책 시행 2달이 지난 서울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는 대책 이후 60% 넘게 줄었지만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 거래는 30% 이상 늘었습니다. 강남 마포 등 도심 중소형 오피스텔에 투자와 실수요자가 몰린 영향인데요. 반면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은 공급 부족과 갭 투자 차단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전세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 전문가들은 어떤 전문가들일까요? 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TV 뉴스 리뷰로 이어가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거대 야당 탓으로 돌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그러나 내란 특검은 야당이 압승했던 지난해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인이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특검팀은 특히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이전하면서 군과 밀착하게 됐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군 인사들이 본격적인 계엄 준비를 한 건 2023년 10월쯤.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 인사방안과 함께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이들 뜻대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걸 증거로 봤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화를 냈다는 건데 김 여사를 보좌했던 인물 진술에 따르면 계엄 선포 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며 분노했고 심하게 싸웠다는 설명입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사령관, 관련 통화 내역, 김 여사가 계엄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계엄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만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배경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고가 가방 수수,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상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으로 기록될지 계몽으로 기록될지 여기 있는 우리가 정합시다. 김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일명 소통특위는 여론을 분석하고 유튜버와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 당내 대표적 윤어게인 인사인 김민수 최고위원을 앉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대표적 친윤 인사이자 친한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동시다발, 전방위로 이뤄졌습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오전 9시쯤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한 총재도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영장에는 한 총재의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해 정치권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경찰은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미국 시간 일요일 오후 서부 로스앤젤레스 고급 주택가에서 여러 흥행 영화를 연출한 롭 라이너 감독이 부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부부의 아들인 닉을 체포했습니다. We have our robbery homicide division handling the investigation. They worked throughout the night on this case and were able to take into custody Nick Reiner, a suspect in this case. 32살인 닉은 10대 시절 마약 중독으로 가족에게 어려움을 안겼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구체적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